1차 방정식 들어갈게요. 보시면은 이제 417번부터 볼게요. 417번. 이쪽부터. 417번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어가지고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 기본 문제다 보니까 괜찮은데 418번 같은 거에서 조금 조심하시라.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풀 건데 이게 지금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가져다가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고 싶은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곱셈 공식 이걸 좀 사용할 거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사용을 할 거다. 근데 이러다 보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지막에는 루트를 씌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 쪽에서 분명히 알파 베타가 대소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에 해줄 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꼭 양수값만 대답을 해줘야겠고 혹시나 이 조건 상황에서 반대가 된다면 분명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시면 두 가지 값이 나오는데 양수값인지 음수값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 보시고 대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안 그러면 실수를 좀 할 수 있으니까 몰라.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420번 빗불이 돼 있는데 420번에서는 한근이 K라고 했으면 한근이 K다. 한근이 K라는 얘기가 있으면 이 근이라고 하는 얘기는 X자리에 대신 쓸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이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X자리에 대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이라는 거를 가져다가 결론은 없어지고 K제곱이기 때문에 K에 대한 인수분해 해줘서 K가 6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지금 6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푸시면 되죠. 여기서는 근이란 얘기를 X쪽에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도 정말 수학을 하시면서 근이라고 하는 얘기를 X쪽에 대입을 할 수 있다. X 대신 쓸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야겠다. 채점을 꼭 해봐야겠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 세 문제도 잘 하셨을 것 같은데 421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근의 공식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봐라가 문제의 의도는 같아요. 근의 공식을 정확하게 써라. 근데 지금 우리가 x라는 거를 a 플러스 루트 bi와 a 마이너스 루트 bi라면 얘네들을 근의 공식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내가 a와 b만 알아낼 거라면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로도 충분히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얘기는 합 근의 합이라고 하는 얘기는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고 지금 위쪽 두 개를 더했을 때 남는 건 2a다 보니까 그냥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쉽게 잡힐 테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곱이라고 하는 얘기. 곱은 공식 상황을 봤을 때 3인데 위쪽 아래쪽을 곱했을 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아 미안합니다. a제곱 플러스 b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1로 돼서 b는 2라고 이렇게 가볍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어차피 근의 공식을 써도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422번은 어쩔 수 없이 두 근 중 작은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의 공식을 잘 사용하시면 점이 안 돼 있는데 정답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짝수근의 공식을 안 사용하네. 사용했는데? A분의 정리하시면은 근해 공식 같은 경우에는 x는 짝수니까 a분의 이거의 반에 마이너스 4 꿀마. 분명히 항상 짝수근의 공식을 쓰시고 그럼 요거의 제곱이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16 마이너스 ac A와 C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C 6이란 말이야. 이렇게 돼서 X라는 거는 그럼 정리해주면 2분의 4 뿔마 루트 10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작은 근이라고 했던 게 알파니까 알파라는 거는 2분의 4 마이너스 루트 10만 해주시고 거기에 2배를 하시고 루트 10을 더하신다면 정답은 4만 나와야겠어요. 짝수근의 공식도 같이 한번 써주시고 423번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는 정리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423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그냥 할 때 A별 A 스타는 AB A 더하기 B 위치관계 중요한데 지금 위치관계 크게 영향받지 않고 결론 A 스타 X 더하기 1 스타 X는 물론 맨 처음에 시킨 대로 하면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X 더하기 둘의 곱의 X에 따로 1 플러스 X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니까 정리만 되면은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X도 근해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시켜서 1분의 반의 마이너스 얼마 반한 거의 제곱 4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근해 공식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짝수 근해 공식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다. 424번이나 425번은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는 우리가 유리화를 통해서 앞에 있는 쪽을 조금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풀면 계산 문제니까 잘 해결해 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426번 같은 것부터가 문제죠. 426번 절대값 있는 식은 푸는 요령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만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만 정확하게 해결을 하려면 우리는 항상 정확하게 부분을 나눠가지고 이 안에가 0이 되는 x를 3이라는 기준을 가져다가 3보다 큰 영역, 3보다 작은 영역 항상 이렇게 두 부분 나누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는은 이 아래쪽에 취해도 상관없고 결론 둘 중에 하나에만 주시면 되겠고요. 약 x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는 양수로 풀려서 이쪽 식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3 넘어오면 또 마이너스 12 이렇게 풀려서 인수분해가 진행이 되니까 그럼 x값이 2개가 나올 텐데 3하고 마이너스 3 마지막 정답을 내실 때는 3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고 식을 풀었기 때문에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쪽만 정답으로 채택을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정답으로 어차피 부등식을 배울 때도
항상 썼던 걸 굉장히 중요시해야겠고 3보다 작을 때는 요 안에 식이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x제곱 전체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x 마이너스 3 넘어와서 마이너스 9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뭐 마이너스 6 인수분해가 될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 x는 3하고 마이너스 2가 두 개 나오는데 x가 3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만 선택하고 마무리 져주면 돼요. 이런 풀이들이 당연하게 인식이 되셔야겠다. 함수까지 다 못했지, 지수야? 함수는 또 했어? 그게 했는데 우리 주말이 어떻게 된 거야? 어? 우리 주말 좀 빡센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해. 이제 1월달이 절반 이상 지나갔죠? 지금 18일인가 그런데 오늘 17일이구나. 17맞나? 18일 17일이구나. 아무튼 금방 방학이 지나갈 테니까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은 나중에 이 정도 하셨는데 또 정규반을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학교별 기출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 그런 특강을 들으셔도 상관없어. 충분히 지금 잘하고 계시다면 잘 따라와 준다고 생각하면 학교 시험 문제만 이렇게 푸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토요일이나 이렇게 아침 10시 정도 일부러 아침으로 잡아서 왜냐면 수학 시험을 거의 다 아침에 보니까 가서 시험 진짜 학교 시험 문제들 이제 한 50분 정도 풀고 이제 시험 문제 한번 풀이해보고 그런 식으로 약간 진짜로 시험적인 왜냐면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가지고 시험 뭐 긴장감?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루트 안의 절대값에 대한 풀이는 무조건 하나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쪽 식은 그냥 요걸로 절대값을 취하시고 바꾸는 것만 항상 기억을 합니다. 이게 중학교 때부터 약속이었어. 고등학교 때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절대값 풀이 마무리하면 여기에서도 그냥 풀이를 두 가지로 그냥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항상 이 풀이밖에 없고요. x가 1보다 크다 보니까 뭐 1보다 큰 거 아무거나 뭐 100 이런 거 넣어도 결론은 양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풀린다는 거 아래 거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붙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누는 거랑 그런 것들만 실수가 없으시면 문제를 무조건 맞출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값 안에 제곱에 대한 표현을 물론 우린 절대값을 표현한다. 그렇게 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그럼 x 값이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마지막 정답을 내실 때만 1보다 큰 값,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나만 대답하신다는 걸 계속적으로 잘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서도 얘를 풀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4 맞나? 얘는 인수분해가 조금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x는 2분의 마이너스 1 설마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의 제곱 1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16 써주시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7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것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분리했을 때
얘가 지금 루트 17이라는 숫자는 4보다 크다고요. 루트 14는 4보다 커요. 그쵸? 그럼 이 자체 값은, 이 전체 값은 만약에 4라고 생각을 해도 2분의 3보다는 크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전체 식의 값. 루트 17 자체가 4보다 크니까 이 전체 값은 2분의 3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얘는 지금 문제 쪽에서 1보다 큰 수니까 배제를 해주시고 얘만 정답으로 채택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 루트에 대한 대서 비교도 분명히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미리미리 연습을 해 보셔야겠다. 그 아래쪽 두 문제는 굉장히 쉬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근이기 때문에 x에다 1이나 그 맞는 숫자를 놓고 다른 미지수를 찾으시면 되겠다. 이제 뭐 431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문제 축에 속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죠. 수원이 수능에 나오지 않는데 수능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연습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근이 m하고 4니까 결론은 m 플러스 4. 두근의 합은 2m-3이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4n은 두근의 곱 m이고, 여기서 내가 그러면 지금 식이 2개고 문자가 2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연립을 해주셔야겠다. 연립까지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더 개수가 작은 쪽. 그래서 그냥 m에다가 4n을 넣어줘가지고 m이 4n이기 때문에 넣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1이니까 넣어주시게 되면 m은 4. 이런 식으로 연립이란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은 문제가 없이 풀리셨을 거다. 그 다음부터는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식만 만들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식만 툭툭 쓰고 풀이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게요. 43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2cm 늘어나고 세로의 길이 3cm 줄어들어 직사각형의 넓이가 360이 됐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기를 x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될 것 같고, 가로의 길이를 2cm만큼 늘리고 가로의 길이는 이렇게 늘어나고 세로의 길이는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제 늘고 줄은 거 형태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써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식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이 36이 됐더라. 이럴 때 이제 x 값의 범위가 살짝 문제인데, 가깝게 여기서 이제 마무리 식을 잡으실 때 어차피 이걸 못 푸는 학생들이 존재할 거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항상 조금 생각을 해주는 거야. x가 양수고 x 플러스 2도 양수고 x 마이너스 3도 양수라는 얘기를 잊지 말아달라. 각 변의 길이가 모두 양수여야겠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시면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x가 3보다 큰 값만 대답하셔야겠다는 거. 혹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식만 정확하게 잡는 연습만 하시면 풀이 답을 맞추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식을 만드는 거, 그리고 각 변에 대한 거는 모두 양수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느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와 높이는 같고 사다리꼴 사다리꼴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알아두시면 사다리꼴은 당연히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한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윗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고 아랫변의 길이는 윗변의 길이 그러면 이 말을 여기가 x 높이 x 플러스 3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넓이가 45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넓이 공식을 정확하게 윗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게 넓이라는 거 윗변 아랫변 높이 얘가 45 여기에서는 뭐 다 그냥 x가 0보다 큰 값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2배인 직사각형 모양을 1분 쳐낸다. 부피가 40 되었다. 그럼 여기 그냥 x, 여기 x. 그래서 잘랐더니 여기 꽃 모퉁이를 잘라낸 건데 일식 해가지고.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 잘라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높이는 1이 될 테고요. 여기가 그냥 뭐 x-2 여기가 2x-2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라는 거는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니까 x-2 2x-2 곱하기 1은 40 요걸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값을 구하실 때 혹시나 조심하셔가지고 얘네들의 변의 길이는 모두 다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조금 조건식을 달아주시면 조금 더 완벽한 식이 될 것 같아요. 양수고 양수다. 그러면 x에 보면 어떻게 돼야 될까 건영아? 양수. 아니 이런 x가 양수고 x-2가 양수고 2x-2가 양수라고 하면 이걸 모두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수직선으로 원래는 갔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0보다 크다 얘는 2보다 크다 얘는 정리하면 1보다 크다 여기서 모든 걸 한꺼번에 얘기해 여기 얘기를 해야 돼 x는 2보다 큰 값이어야지 못 푸는 학생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저런 범위를 혹시나 선생님이 함정을 파가지고 내면 맞춰야죠. 생각보다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되게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묻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번에는 435 생각보다 학생들이 가격에 대한 그 인상과 인하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x% 인상 x% 인하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라는 걸 내가 맨 처음에 A라고 두면 그만큼 인상을 했다는 거는 1 플러스 x가 인상이라는 거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1 그러니까 인상과 인하를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한 거라서 곱하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결론은 마치 처음 거에 9% 인하한 거랑 같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식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A라고 잡았던 거는 어차피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어차피 양쪽에 소거가 일어날 테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푸는 것도 당연히 식만 정확하게 되면 합차를 적용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쪽에 만을 곱해서 900? 그래서 뭐 100까지 없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도 퍼센트지라고 했으니까 퍼센트지 자체는 인상 인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알고 모르게 x는 양수만 대답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x는 3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36부터도 계산만 잘하시면 돼요. 436부터도 계산이 안 되시면 정말 힘들고 결론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는 문구를 보시면서 우리가 캐치하셔야 되는 건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다는 얘기만 정확하게 꺼내시면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등호도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등호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무튼 자, 요거 하나만 나머지는 그냥 계산일 뿐이죠. 아직 여러분이 부등식 계산하는데 아직은 덜 배웠기 때문에 1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 뒤쪽으로 나가면 437번은 실근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실근이라는 얘기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판별식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라는 얘기. 근데 여기서는 짝수니까 짝수 같은 경우에서는 짝수 판별식을 사용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것도 정확하게 적용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거. 반의 제곱, 이게 반이죠, 반. 계산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438번 같은 거 혹시 실수하시면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솔직히 계산인데, 438번 같은 거랑 이런 거 하실 때 되게 실수를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시작할 때 2차 방정식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수능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게 이과 문제였고, 근데 이런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완전 틀려져요. 답이 하나 더 되든가 안 되든가. 2차라는 말 하나 때문에 그래요. 2차라는 말 하나 때문에. 2차라는 말 하나 때문에. 요 단어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라는 차이가 정확히 되게 심하거든. 지금 보시면은 문제가 n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n-4인데 이 문구가 붙어서 꼭 있어서 2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니겠다를 먼저 꼭 캐치를 해주시고 들어가야지 오답이 형성되지 않겠다. 만약이라도 2차라는 말이 빠져있다면 얘는 0이 돼도 되는 거예요. 각각 그 구분성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어. 그냥 방정식이라면 앞에가 0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두 가지로 풀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2차라는 말이 정확하게 붙어 있다라는 거. 학교 시험도 조금 치사하게 내려면 이런 문구를 빼버리면 답이 하나가 더 추가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 아셨죠? 학교 시험 100점을 맞으시려면 되게 꼼꼼하게 하셔야 되니까. 지금 일단 2차 방정식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서 절대로 m은 0이 아니겠고요. n 플러스 1이 0이 아니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짝수 판별식을 한 번만 정확하게 적용하시는 거. 짝수 판별식. 그래서 이거 반의 제곱 마이너스 a와 c라는 거 천천히 실근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야겠죠.
플러스 m이고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지워질 테고 정리해주면 3m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다시 정리해주시면 3m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그래서 3m은 마이너스 4, 3까지 해주시면 3보다 4 라고 해서 정답을 내시면 이게 틀리는 거죠. 이게 틀리는 거잖아. 왜냐면은 이거를 수직선 위에서 표시하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라고 되는데 요 조건을 못 보시면 요 조건 m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상을 요 대답을 하면 안 되고 마지막 정답을 내실 때는 당연히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의 값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겠다. 실수를 하기 딱 좋으니까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문구 하나니까 문구 하나. 뭐 439번도 다시 한번 여러분 439번이나 440번도 중분이란 말. 얘는 판별식 D가 0이겠고요. 어차피 뒤쪽에서 나오는데 중분, 완전제곱식, 한정 다 같은 해석을 하신다는 거. 다 완전제곱식, 다 묻은 D는 0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러다 보니까 또 441번에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실수를 범하기 유도하죠. 여기서도 보시니까 2차 똑같이 방정식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2차 방정식, 그리고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점수대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는 문제를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2차, 그럼 이 안에 이렇게 같이 연관을 못 지으시면 꼼꼼히 공부를 하지 못하시면은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와 보니까 2차 되게 간단한 문과인데 얘는 그럼 0이 안 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가시지 않으면 깜빡하면 정답을 체크를 못 하시는 좀 안타까운 경우죠.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리를 안 지르더라도. 그래서 여기서도 결론은 판별식을 하실 때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판별식 ac a와 c 그러면은 계산이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거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가 0.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2와 1이 나올 텐데 분명히 문제 쪽에서는 항상 얘 때문에 얘 0이 돼. 그러면은 1은 배제하시고 얘만 대답해야겠다. 이런 부분들만 꼼꼼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봐봐. 원래 이것도 풀이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K값에 관계없어라 하면은 K로 묶는 것도 원래는 돼요. 먼저 묶고 나중에 풀어도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항상 먼저 뒤쪽 단어부터 중근부터 보시는 거예요. 중근부터. 그래서 지금 일단은 판별식을 진행을 먼저 하고 짝수니까 반에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 일단 얘를 정리해달라 이거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K의 상관을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K가 있는 식과 없는 식을 나눠서 K 그래서 2A-4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요. 그러면은 상관없이 얘가 0, 얘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는 2가 나올 테고 2가 나오므로 B는 4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몇 번 더 복습을 잘 좀 표시해 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한번 허근이란 얘기, 허근의 똑같은 말은 X축과 안 만난다.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근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허근은 근이 없단 말이에요. 네? X축과 안 만난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얘네들이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얘기도 뒤쪽에 계속 연관돼서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적어도 하나의 혁은 이런 얘기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판별식 각각 정리를 해보시면 위쪽 판별식은 그냥 판별식 쓰셔야겠고 2n-1의 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써주시면 그래서 얘가 허분을 가질 일단은 관계성이 0과 작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조건식을 찾아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소거 되고 다시 한번 써주시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것도 근데 2까지 약분이 되시면 최종적으로는 m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의 관계성을 얻어내신 다음에는 m이 2보다 크다, m이 2보다 크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 그럼 마지막 정답을 뭘로 내셔야 되는 거야? 뭘로? 라는 얘기예요. 적어도라는 개념, 적어도. 적어도의 개념과 반대가 되는 개념은 모두입니다. 모두. 아니, 반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적어도 하나와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 일단 모두 개념부터 보시면 모두 허근이기 위해서는 모두 허근이기 위해서는 이쪽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m이 2보다 크다. 근데 적어도라는 개념은 둘 중 하나만 되면 돼요. 둘 중 하나만. 그래서 교집합을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라 그러면 이게 모두라고 할 때 이거지. 여기서는 범위값. 얘가 결론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일단 위에 거 하나만이라도 허근이기 때문에 위에 거 하나만이라도 아래 건 허근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때는 정답이 지금 얘가 정답이 되겠다. 정답을 뭘로 내야 되는지 마지막에 판단을 하셔야겠어요. 그 정답 판단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해 판별이라면 A가 1보다 클 때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내가 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여기서 일단은 판별식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AC 이렇게 되더라. 지금 내가 판별식을 요거까지 얻어냈어요. 요거까지. 그 다음에는 머리가 좋으신 학생은 요걸 보고 요걸 바로 대답을 하실 텐데 뭐 아니시면은 A가 1보다 크다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수정을 가하는 거예요. 식에 대해서. 어떻게 가하냐면 이렇게 식을 내가 만들고 싶은 거니까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위에 식이 아직 안 됐고 양쪽에 3씩 더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고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치는 작업을 마이너스 3을 곱하면서 부등식이 바뀐다는 건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결론은 판별식일 때 0보다 작더라. 그래서 허근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서로 다른 두어고 이런 식의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왕.
4번, 7번도 여기 세 문제는 좀 독특하니까 풀어드리겠고 한 10분만 더 하고 싶게요. 지금 주어진 문제가 실근을 갖는다. 즉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는 0이 실근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근. 그러면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b가 양수라는 조건까지 얻어내시는 겁니다. 양수라는 쏘리 미안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까지. 여기까지 된 거죠. 여기에서 그럼 그 아래쪽에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고 싶으시면 당연 다시 한번 판별식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AC 지금은 바로 보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 a제곱 마이너스 b라는 건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다가 1까지 더했어요. 1까지 더했다. 아주 정확한 거는 양쪽에 1을 더했기 때문에 지금 얘가 1보다 크다는 거예요. 결론은 결과값만 비교해 보시면 판별식 자체가 1보다 크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질문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질문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근을 갖는다. 요 조건을 하나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요거의 근을 판별하라. 그럼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셔서 a제곱 마이너스 ac 지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으면 요 힌트를 가지고 지금 문자가 a제곱 b에 대한 이렇게 혼합식인데 a제곱 대신에 4b를 대입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넣어주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 4b를 넣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바꾸기면 돼요. 얘는 그렇다면은 내가 마이너스 b로 빼주고 얘는 좀 문제가 어렵네. 요 안에 있는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 안에 있는 값 제대로 다 해놓고 완전 제곱식을 해줘야 되네. 여기서 여기가 좀 불편한데 뒤쪽에 나중에 배우시면 되긴 하는데 요거 일단은 요 안의 값은 어떻게 보셔야겠냐면 완전 제곱식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요거 무슨 얘기냐면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뒤에 플러스 1은 그냥 써주는 거예요. 내가 이 두 식을 추가시킨 거야. 그래서 얘네 앞에 것만 여기 앞에 것만
지금 플러스 기호라고 되어 있는 거만 완전 제곱식을 해주면 b-2분의 1의 제곱 뒤에 식 플러스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텐데 내가 완전 제곱식을 해주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냐면 제곱식을 한 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거기다 4분의 3까지 더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안에 있는 값, 요 안에 있는 값은 무조건 양수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증명 자체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다. 아직은 부등식을 안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보시고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이렇게 양수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호성을, 이 판별식의 부호성을 음수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그 안의 값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 배우신 거예요, 그냥. 더 빠른 풀이 있나? 해봐. 다르게 풀었니, 정민이? 뭐 아무튼 그래요. 마지막 문제하고 쉴게요. 잘 보세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또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얘기했나? 여기서 보시면 A, B, C를 각각과 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일단은 허근이라고 얘기했죠. 허근. 일단은 짝수 판별식을 적용을 시키시면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보다 작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C제곱과 플러스 B제곱 A제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관계성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거는 직각삼각형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B, C, A 이렇게.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냐? 중학교 때 했던 거. B하고 C는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상황 안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앞으로 살짝 숙일 수 있는 얘기. 얘가 B고 얘가 C다. 그러면은 당연히 A 길이만 감소를 해서 이때는 위에 건 당연히 B제곱, C제곱은 A제곱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B제곱과 C제곱과 A제곱의 관계성을 보면 A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예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각. 이번에는 앞으로 숙인 게 아니라 뒤로 누웠다. 그래서 B, C, A의 관계를 볼 때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A의 길이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B제곱, C제곱, A제곱 봤을 때 결론은 A제곱이 크더라. 이럴 때는 둔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둔각. 원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려면은 여기가 스몰 a면 반대편 각은 라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게 정답인데 그냥 등각삼각형까지만 얘기를 했네요. 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 봤던 유형이 있다는 거, 그 유형을 이제 꾸준히 보시면 되겠다는 거. 450번도 그냥 식만 써드리면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건데 중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원래는 이 예제가 아르케 예제에도 나왔던 거지, 특강 예제에도 이 상태를. 그럼 정리를 해보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c, bc, ca라고요. 공부를 좀 이제 반복을 내셨다면 이 정도 보시고 그냥 눈치를 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엥? 이 정도를 보시면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요. 많이 나왔던 예제란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2분의 1을 갖고 끌어내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끝. 얘가 중근이어야 하기 때문에 는 0이라면 지금 이 흐름 순서가 안 보이시면 앞쪽 인수분해가 좀 덜 된 거예요. 그래, 번영아? 몇 번을 하니 이걸? 그래서 결론은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제곱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인수분해 쪽에서 문제가 되신다면 안 되겠고. 알겠어? 네.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아, 제대로 했네. 근데 원래는 나중에 원래는 2분의 1 이런 것도 지금은 빠져있긴 한데, 시험 보시기 전까지는 정리가 되겠죠. 451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451번도. 그냥 직각삼각 두 변의 길이가 A, B다라고 했을 때 말뜻 자체를 먼저 갖고 들어가면 요게 A고 뭐 요게 B다. 뭐 이런 식에 대한 직각으로 끼인 두 변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실 테고 지금 식에 대해서 2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 x 플러스 ab라고 했을 때 일단 판별식을 적용하시면 2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8ab가 됩니다. 그러면은 중근이기 때문에 얘도 0이겠네요. 4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8ab가 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될 뿐이고 결론 최종적으로 2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다시 묶인다고요. 그러면 이 관계성을 가지고 2a는 b라는 게 잡히고요. 그리고 내가 대각선을 최종적으로는 a에 대해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이 b 부분만 2a로 바꿔주시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4a제곱이니까 결론은 루트 5a라고 써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루트 5a. 이렇게 마무리를 내주셔야겠다는 거. 여기도 두 문제가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은 0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4번과 455번이 학생들이 가장 일단 첫 번째 난해하게 생각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y 플러스 k. 어떻게 맞췄을까? 대단한데? 설명을 들으신 학생들은 맞을 수 있는데 얘가 뭐냐면 두 1차식의 곱으로 문제 형태가 많이 나오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문제풀이가 정해져 있고요. 해설지를 보셔도 두 1차식의 곱.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 식을 한 번만 내림차순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x가 있는 식 두 개. 그래서 뭐 이까지 앞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그다음 y 뭐 뒷식을 뭔가 조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k가 어떤 상수였을 때 인수분해 하실 때 어떻게 했었냐면 뒤에를 인수분해 하시고 뭔가 해서 결론은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또 뭐 dx 플러스 2y 플러스 2f 뭐 이런 식의 1차식의 곱에 대한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단 말이죠. 중학교 때도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가 되려면 내가 구조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얘가 되려면 그럼 반대로 어떤 구조성이냐면 얘를 가지고 원래는 근해 공식 그러면은 x라는 아이가 x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x라는 아이가 근해 공식을 여러분이 했을 때 짝수 근해 공식이니까 1분의 2y-1 풀마 2y-1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원리는 이거예요. 원리는 이건데 구조는 뭐 문제풀이 방법만 기억하셔도 상관없는데 결론은 지금 이런 식들을 정리했을 때 결론은 얘를 만약에 얘를 가지고 x로 정리하자라고 하면 x는 a로 나누고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c 결론 뭐냐 분자 쪽에 루트가 없더라 이겁니다. 루트가 없더라 알겠나요? 1차식은 루트가 없더라. 그래서 요 안에가 루트가 없어지게 나오려면 뭐 해야겠다? 완전 제곱식이 되야겠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원리까지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의 식에 다시 한번 판별식 뒤는 0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만 내용은 설명을 했는데 문제풀이 방법 이런 거 기억 못 하셔도 괜찮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냥 단순 딱 이것도 중간고사까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긴 하는데 중간고사 이후에는 나오기가 조금 그런 문제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x를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 흐름 순서예요. x로 정리를 한 다음에 판별식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판별식. 그 왜 판별식을 진행하냐면 이런 식의 구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판별식을 진행하시면 그 판별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왜냐면 얘가 원래 의미로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얘가 y의 식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y에 대한 식. 걔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의미성 때문에 문제만 푸시기 위해서는 이 식을 다시 한번 푸셔가지고 판별식 뒤는 0을 우리가 해결하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답이 나와요. 그럼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하신 상태에서 한 번 더 판별식, 짝수 판별식 9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는 0이 돼야겠다. 결론은 정리해서 판별식 그냥 연속으로 두 번 쓰시고 마지막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0이 되려면 K는 8이 되면 되겠죠. 맞나? K 아니네. 한 번 더 같은 문제를 풀어서 볼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간 기계적으로 풉니다. 기계적으로 풀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이런 문제 문구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1차식의 곱이다. 1차식의 곱이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그냥 x제곱 얘를 일단 x로 내림차서 정리하고 정리가 돼 있네. 그냥 1차식 곱이라는 문구가 딱 있는 순간에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서 얘는 지금 x로 정리가 돼 있다고 하면 얘를 살짝 바꿔서 yx로 보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거 반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ac 원래 여기서 더 안 가셔도 되긴 해요. 왜냐면은 이 식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해줄 거는 뭐 짝수 판별식을 할 건데 걔가 0이라는 이유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 숫자를 완전 제곱식을 많이 하신 학생은 그냥 알 수도 있거든. 2라고. 아 미안합니다. 4라고 4. 아니시면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 더 판별식 해주시면 되겠다.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정리해 주시면 판별식 두 번에 대한 진행에 대한 문제라는 거. 첫 번째는 x에 대한 판별식, 두 번째 y에 대한 판별식. 두 번째가 0이면 된다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곱셈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니까 조금씩 건너뛸게요. 4, 5, 6번도 합차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테고 4, 5, 7번도 정리하시면 될 테고 4, 5, 8번만 계속적으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기도 하겠고 지금 458번 같은 경우에서는 곱셈 공식이니까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니시면 나중에는 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새롭게 만드는 앞에 다 있던 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써보시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하... 459번 여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칭하셨을 때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중요한 파트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것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방정식이나 이제 도형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데 이런 구조식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네 둘에 대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식을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인 걸 지금 두 개로 쪼갠 거고 두 개인 걸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과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 거 인식을 하시는데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를 인식을 좀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능이나 이런 데는 꼭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문제는 그렇다면 이렇게 힌트를 잡은 상태에서는 하나만 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 식을 지금 변형을 해준 거라서 양쪽에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고 좀 내가 여기다가 양쪽에 마이너스 알파를 해주고 또 플러스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요걸로 바뀐다는 것만 아시면 베타 쪽도 똑같아서 전개하시면 바로 답이 풀릴 거라는 거. 이 문제가 그냥 마무리만 해드릴게요. 얘가 조금 지금 문제는 그냥 전개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게 긴 거에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2-알파 2-베타죠. 맞니? 맞아? 맞아? 얘는 전개식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원래 근이라고 했던 거는 x-알파, x-베타인데 결론은 이게 그냥 x에다가 1을 넣은 값이랑 똑같잖아요. 그냥 맞죠? 그래서 이 정답 자체가 우리가 얘를 근이라고 해가지고 쪼개면은 어차피 x-알파, x-베타로 쪼개는 게 항상 기본적인 요건이었는데 그 x 자리에 2가 들어갔기 때문에 2를 대입하시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굳이 전개를 안 하셔도 되는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는 거. 지금은 뭐 어떻게 이거 식이 좀 복잡해질 때가 문제라는 거야. 3차식, 4차식 가실 때 구조성에 대해서 뭐 460번 같은 문제도 식만 바꿔주시고 그냥 넘어가실 텐데 결론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5라는 거가 있는데 근이기 때문에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3 베타를 알고 싶으시면 알파 제곱 대신에 3알파 마이너스 5를 대입하셔가지고 3알파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5라고 바꿔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 제곱에 대한 차수 부분이 높은 것만 결론을 1차식으로 바꿔서 풀이를 제공하신 거죠. 461번도 그렇다면 문제풀이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462번부터가 이제 우리가 근이라는 얘기를 과연 어떻게 표시할 거냐. 두근의 B라는 얘기, 1대3의 비율이라는 거는 한 근을 내가 뭐 알파로 두면은 다른 한 근은 3알파로 두겠다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3배의 비율이니까 3배의 비율.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하실 건데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3알파는 마이너스 4 L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m이구나. 뭐 이것도 똑같이 문자가 두 개인 연립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다. 연립.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m과 마이너스 4m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네를 이 자리에 대입을 하셔서 식을 써주시면 4알파는 3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조심하시고 그래서
3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 하실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그러면 알파 값이 두 가지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3분의 2와 2가 나오겠네. 근데 둘 다 정답이 아니라 지금 m이 정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m이 정수요. m이 정수. m이 정수라면 m 값이 정수라면 지금 4를 나눴을 때 알파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거든요. 요거 위에 식을 조금 더 간략을 한다면 그러면 m이 정수라면 당연히 알파도 무수인 값만 정수인 값만 대답을 하시는, 뭐 둘 다 대입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결론 그렇다면 얘만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거기에 m 값을 구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 과정에서. 문제에서 조건 상황을 잘 파악하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력수 한 번은 저번에 특강에서 했던 것 같은데 두근의 차가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 1로 쓰시면 돼요. 차가 있다. 꼭 빼기로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양수 쪽으로 해석하시면은 크게 문제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그치? 여기는 이제 넘어갈게. 여기는 뭐 4력사보다 4배다 4배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알파와 4알파도 놓으시면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거의 하나 맞춘 것 같아서 넘어갈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465부터는 467까지는 세 문제가 다 알파 베타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하시는 기본적인 연산 능력을 물어보시고 계시죠. 다 맞았네. 그냥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18번 유형에서 이제 468번에서는 2차 방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도 그러니까 힌트를 하나씩 정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 65페이지가 어디지? 페이지. 예. 그러니까 468번도 그냥 얘기만 해주시면은 두근에 대한 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아래쪽에는 두근이 얘가 각각 근이니까 두근의 합을 그럼 그 아래쪽 식에서 마이너스 7 그래서 그 다음에 두근의 곱 B 그래서 천천히 관계성을 보시고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겠고 그래서 A는 4겠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4인 게 보이기 때문에 B는 뭐 10이다. 되게 쉽게 풀렸을 것 같네요. 행 449번 같은 거 다 연산 이거는 여기 문제는
이거 틀림 여기 네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이게 다 연산인데 이거. 응? 생각보다 많이 틀리네. 부호 때문에 틀릴 이유밖에 없어요. 두근이 마이너스 3과 1인데 그거의 합은 마이너스 a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의 곱이 b인데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서 a는 2겠고 b는 마이너스 3이 정확한 상태에서 이렇게 a와 b의 정확한 값을 구해낸 상태에서 뭐 대입을 하셔도 되겠고 2차 방식의 두근의 곱을 그렇다면 a분의 위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라고 그냥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a에다 2를 넣으시고 b에다 3을 넣으시면 틀리면 안 되겠죠? 뭐 어떻게 틀릴 수가 없어요. 뭐야? 내가 번호를 469구나. 470도 계산인데 천천히 전개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두근이기 때문에 여기 색깔을 좀 쓸까? 시판 봅니다. 틀리신 학생들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a고 알파 베타는 3이죠. 네? 그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의 두근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하자 그랬으니까 얘네들의 덧셈은 뭐야 이거 6분의 3 2분의 1로 부호성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6분의 b니까 일단은 b니까 얘는 얘가 곱이 3이니까 뭐 이게 3분의 1로 대답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얘를 뭐 크로스 해주시든지 해가지고 결론은 b가 2겠고요. b가 2고 여기에서는 여기를 정리하시면 곱이 3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걸 3이라고 붙여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크로스를 곱해주시면 뭐 3은 2 알파 플러스 베타 넘겨서 2분의 3 이쪽에다가 그냥 2분의 3을 넣으시고 같은 숫자들만 부호 되게 조심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틀리지? 야, 이 틀리라고 해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조심하세요. 이게 서로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을 틀려놔가지고 이거를 이 선생님은 다 풀어 계산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이 b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다른 식 x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4a는 0 여기서 두 근을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여기에 각각의 합이 b-3인 거고 이 글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a다. 정확하게 전개만 해놓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틀리겠니? 틀리면 안 되지.
결론적으로는 얘 둘을 연관식을 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갈 거니까 식을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b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 둘, 여기를 좀 전개를 해봐서 저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a, 여기에다가 각각 덧셈은 마이너스 a고 곱셈은 b니까 그 식을 그냥 써주면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a. 연립하시면 그냥 정답이 바로 나오는 구조인데, 펼쳐보시지 않거나 그러시고 글씨를 항상 문제인데 이렇게만 하면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식이 두 개고 문자가 두 개의 구조니까 구조성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큰 데다가 천천히 글씨 써보세요. 계속 똑같은 문제인데 제발 472번 같은 거에서만 조심 좀 하자. 472번하고 474번은 바로 넘어갈 거예요. 벌써 19번 유형 이제 왔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합을 알 수 있고 곱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아래쪽 얘기를 먼저 정확하게 해주자. 내가 무슨 얘기냐면 최고차항이 3이니까 3으로 좀 잘 좀 묶어주고, 뭐 x-알파분의 1 이렇게 쓰는 거 좋은데 x제곱 두분의 합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식을 써주면 틀릴 리가 없는데 자꾸 식을 쓰는 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호 실수가 날 수도 있겠더라. 이렇게 써주고 풀면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오른쪽에 0까지도 빠뜨리지 말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만 계산하고 여기만 계산해서 숫자만 대입해주면 되는데 안 쓰려고 하다 보면 자꾸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앞에 있는 3 때문에 그렇다는 거, 3 때문에, 최고차항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여기 474가 삐뿔인가? 맨 마지막에 내가 알아낼 거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삐뿔로 돼 있는데 문제는 똑같아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1과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겠고, 두근의 곱 마이너스 1은 이게 두근의 곱이니까 알파는 b겠고,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겠고, 두근의 곱이니까 2베타는 뭐 3알파 마이너스 2겠고요. 이것 때문에 틀렸겠구나.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구나. 뭐냐면은 얘 정수 때문에 그래. 정수.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지금 이 상태로만 정리해놓으면 문제가 안 풀리고, 얘네들 정수치가 근이란 얘기가 있으면 지금 이 마이너스 1을 넣어서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라는 것과
2를 넣어가지고 4 플러스 2b A, B에 관련된 식 두 개를 얘네 두 개를 가져다가 연립을 통해서 A와 B를 먼저 구해내신 후에 문제를 풀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이런 숫자를 먼저 대입을 하셔가지고 X 자리에 넣고 A, B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A, B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은 A와 B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아이고 뭐야 이게 A였는데 A와 B가 모두 해결되기 때문에 결론은 알파와 베타를 정확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결론은 이 주황색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립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점 진짜 많네. (475부터) (476) (477은) 인수분해가 잘 안되는 타입이니까 정확하게 근해 공식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해 공식을 먼저 하시고 실수하지 근해 공식 다시 한번 연습해야 되는 단원인 거예요. 근데 아까는 근해 공식 틀렸어. 넘어가도 될 거 아니야. 21번 유형이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한테. 여기 잘 못하시면 안 돼요. (478번만) 한번 다른 풀이 정도 보여드릴 테고 그 다음부터 이런 풀이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478번만) 두 가지 풀이로 풀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478번을) 보시면 fx의 주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칠판 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다. 그러면은 얘를 푸는 방법이 일단은 그냥 우리가 식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fx를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ax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는요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두근의 합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4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f에 ex 플러스 1 이 식은 과연 뭔가 e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e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위의 식과 달라지는 점이 x자리에 e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식입니다. 뭐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건데 별로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 풀이도 그렇게 나쁜 풀이는 아니라는 거. 그냥 손만 움직여주면 되는 풀이입니다. 그러면은 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두근은 위쪽 두근과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식이 쫙 풀릴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만 해석을 여기만 플러스 1은 여기 x자리에다 플러스 1을 다 넣는다는 거. 요 해석이 어떻게 보면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럼 여기서 두근 분명 여기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면 여기는 근을 그냥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랑 다르게 다른 변수로 두근일 a와 b라고 했을 때 걔는 4a분의 당연히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4a 플러스 2b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앞으로 빠지고 1 플러스 뭐지? 2분의 1에 a분의 b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더라. 근데 지금 결론 a분의 b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뭐 얼마지? 반이고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결론은 1이라고 대답하면 되나요? 아 풀이가 이것도 그냥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해설지들마다 나와 있는 풀이 다른 풀이일 수도 있고 한 번만 어떤 식의 시계 구조를 가지고 답을 찾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 풀이보다는 조금 더 권장하는 건 당연히 정확한 식에 대한 구조를 보시면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여기만 인식하시는 거야.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여기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근이기 때문에 분명히 x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 x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f 알파는 0이라는 것과 f 베타는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f의 ex 플러스 1은 0의 근. 여기가 내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근을 알파벳으로 잡으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A, B 다른 문자로 잡으셔야겠다는 거. 여기는 알파, 베타, 여기는 A, B 절대로 같은 문자를 잡으시면 안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써주셔야 되는 거 그러면 X 자리에 분명히 쓸 수 있으니까 F의 EA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과 F의 EB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식이 바뀐 게 아니고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상등 과정 뭐냐 얘랑 같아야겠다. 얘랑 같아야겠다. 요거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 짓는 것까지만. 그래서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이 A 플러스 B 더하기 2라고요. 근데 힌트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찾고 싶은 게 뭐냐면 A 플러스 B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 정리한 다음에 못 찾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4를 넣어주시고 계산을 해주신다면 빼기 2하고 결론 똑같이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에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어도 뭐만 하시면 되냐 얘 근은 내가 알파 베타 얘 근은 A, B 요 얘기만 계속 꺼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근이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만 꺼내주시고 하시면 문제가 금방 풀릴 테고 어차피 답은 내드릴 거야. 480번도 일단은 뭐가 목표냐 여기는 바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네. fx의 0 f의 3x-1은 0. 그래서 여기도 근을 알파, 베타. 여기도 A, B. 서로 다른 근이라는 인식만 정확하게 해주시는 문제입니다. 힌트가 여기 힌트가 알파, 베타는 27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짓만 계속 해야겠다. F 알파는 0, F 베타는 0, 여기 F 3A는 0, F 3B는 0.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이 같다. 위쪽과 아래쪽이 같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3A, 3B다. 내가 A 곱하기 B를 알고 싶다면 여기다가 27을 넣고 9AB니까 약분을 통해서 AB는
3이다.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 알파 베타가 3일 때 우와 힘드네. F 알파는 0 F 베타는 0 A니까 F 3A 마이너스 1은 0 F 3B 마이너스 1은 0 하겠죠?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의 필수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학생들이 제일 못해. 한 문제 보여주면 잘 못하길래 그냥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한 3문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학생들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A, B인데 A 곱하기 B를 알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쓰는 게 뭐냐? 알파 더하기 베타. 뭘 쓸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3A-1, 3B-1. 요거 하나랑 이번에 2개 써야겠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 두 가지 식을 잘 연립을 하셔가지고 푸셔야 될 것 같아. 일단은 푸시려면 요 아래쪽부터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 아래쪽부터 계산을 하셔서 A 플러스 B를 얻어낸 다음에 위쪽 거리 계산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풀리는 문제, 지금 이 위에 두 유형은 아니라 조금 살짝 꼬아진 형태인데 결론은 어딨냐, 얘가 5고 이런 계산치가 3분의 7일 테고, 그 다음에 얘가 3이니까 3은 정계식을 하시면 9AB 플러스 3A 플러스 B 플러스 1. 결론은 내가 이 정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거 다 끝난 거죠. 3분의 7 넣어주면 3, 9, A, B 플러스 7 더하기 1. A, B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5, 9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뭐 답은 안 적어도 돼요. 영상 다 찍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마이너스 5 잘하네. 뭐 열심히 하고 있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 정도 임박하고 있어요. 중간고사 범위가 분명히 된다고 했죠. 2차 함수까지만 보면은 학교별 기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학교 시험을 한번 잘 보시는 학생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조금 점수가 안 나오신 학생은 노력해야 될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되겠고, 겁만 먹지 않으면 돼요. 나중에 가서 보면 조금 늦어요. 그 다음에 481번부터 483은 그냥 혈내근에 대한 얘기만 잘 해주시면 계산이 실수하진 않을 것 같고, 여기는 정말로 쉬운 유형 중에 하나니까 혈내근에 대한 얘기만 잘 꺼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제 23번하고 24번 유형 두 개가 남았는데 24번 유형만 제가 좀 설명을 안 했던 파트입니다. 안 했던 파트예요. 실근에 대한 부호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암기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암기를 꼭 하셔야겠고, 만약에 조건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로 누락되거나 부족하면 안 돼요. 더 써도 안 되고요. 더 쓰면 여러분이 계산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저번에 수업을 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 문제를 풀이 들어갈게요. 계산은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 반담만 해드리면 일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어떤 2차 방정식이지만 2차 함수랑 연관을 짓는다면 이쪽은 2차 함수 그래프와 오른쪽은 내가 말씀드렸는데 x축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x축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그리시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 근이 다 뭐다?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러니까 x좌표가 둘 다 음수인 경우, 이런 경우 두 경우. 그리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판단성을 어떻게 하시냐면 두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근데 지금 두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근이기 때문에 0 포함돼야 됩니다. 중근도 두근이란 말이에요. 중근도 만약에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으면 는이 없어야겠지만 그냥 두근이라면 실근과 똑같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판단하셔야 되냐? 합과 곱에 대한 판단까지 해주셔야 돼요. 하나라도 빠치면 안 돼요. 둘 다 음수일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두근의 합도 음수고요. 곱은 양수. 요 생각까지. 근데 여기 두근의 곱이 그러면 얘는 이것만 판별식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하시면은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한다고 하면 틀립니까? 아니 틀리진 않아요. 자기가 계산을 잘하시는 학생은 상관이 없는데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안 해도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를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얘기할게요. 이쪽 뒷부분이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 3번은 다시 3개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3개로.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냐면 두근이 둘 다 양수긴 한데 그래프가 독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근의 부호가 틀린데 서로 부호가 틀린 상태에서 절대값이 같은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왼쪽 이쪽으로 좀 더 치우친 경우 아니면 좀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경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 여기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음수의 절대값과 뭐 양수가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음수의 절대값과 양수를 비교했을 때 음수의 절대값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음수의 절대값과 양수를 비교했을 때 양수가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조건식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다 선행은 곱해서 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둘의 곱은 음수고요. 지금은 대소가 없으면 이걸 하는 건데 대소 어느 쪽이 크다 작다가 있으면 얘는 합이 0이다. 요것들이 추가되는 겁니다. 요 내용. 얘도 곱해서 음수라는 거는 일단 맞는데 그러면 합 내용만 다 추가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분이 합해서 음수 합해서 이번엔 양수 여기까지 큰 구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얘가 484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 그냥 근만 얘기하면 얘가 485번입니다. 486번을 조건을 정리해봐야겠는데 487번은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작도록 얘가 487번 내용이고요.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작도록 얘가 487번 풀이야. 그러니까 487번은 정확하게 이 상황인 거랑 내가 판단을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들어가면 틀리지 않아요.
근데 판단을 못 하실 때. 알았죠? 정리해보시고, 뭐, 이런 것들은 뭐 A4 용지나 포트잇 같은 거 큼직큼직하게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얘가 488번이라는 거예요. 얘가 489번입니다. 결론은 한 문제 한 문제씩을 지금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큰 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하나 타고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반복하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쉬는 시간 동안